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걸 AI로 분석하는 모분남입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하던 날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뉴욕 현장에서 사회자와 마주 앉아 통역도 없이 30분 동안 영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아무도 사려하지 않던 적자 회사 하이닉스가 15년이 지난 현재 코스피에서 압도적인 시가총액 1, 2위에 오르고 세계 1위 기업 엔비디아에 없어서는 안 될 긴밀한 협력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그 답은 뜻밖에도 그의 성공담이 아니라 실패담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15년을 따라가 봅니다. 1998년 최태원 회장은 인생의 큰 이별을 겪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37 젊은 나이에 준비도 없이 그룹을 물려받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경영 철학은 단 하나, 어려울 때일수록 기회로 뒤집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은 시작부터 위기였습니다. 2003년 회장은 계열사 장부를 1조 원 넘게 부풀린 일로 유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남은 유죄 기록도 광복절 사면으로 지워졌습니다. 그 틈에 외국계 펀드가 경영권을 노렸습니다. 주식을 사모아 회장을 몰아내려 한 겁니다. 주주 투표 대결까지 갔고 결과는 회장의 승리였습니다. 이후 2012년 현대그룹에서 갈라져 나온 하이닉스는 메모리 값이 폭락해 심한 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들 눈엔 망해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SK 최태원 회장은 반대로 봤습니다. 사진도 영상도 세상 모든 기록은 결국 데이터로 쌓입니다. 그 데이터를 담아두는 부품이 바로 메모리입니다. 세상이 디지털로 갈수록 메모리 제조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3조 원 넘는 돈을 들여 인수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겨울 최태원 회장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인수 1년 만에 회장은 법정에서 그대로 구속됩니다. 계열사 돈 4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감옥에서 926일을 보내고 두 번째 광복절 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도 회사를 놓지는 않았습니다. 옥중 면회가 하루 3번꼴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안에서는 회장이 면회로 회사 소식을 챙겼고 밖에서는 엔지니어 출신 사장 박성욱이 현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하이닉스는 적자를 벗어났고 훗날 AI에 꼭 필요해지는 고성능 메모리 HBM을 세계에서 처음 내놨습니다. 돌아온 회장은 2019년 AI를 직접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챗GPT가 나오기 3년 전입니다. 하지만 챗GPT가 나오자 자기들이 만든 AI는 뒤떨어진다고 회장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스스로 인정한 후 최태원 회장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SK가 꺼내든 답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쥐고 있던 하이닉스 메모리 사업이었습니다. AI의 똑똑함은 메모리에 담긴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들어둔 HBM에 다시 집중하자는 거였습니다. 돈과 인력을 HBM에 몰아줬습니다. 결실은 2024년에 왔습니다. 엔비디아 최신 AI 칩인 GPU에 들어가는 HBM을 도맡아 공급하며 세계 HBM 시장의 절반을 차지한 겁니다. 그렇게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찾는 공급사가 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AI 싸움에서 누가 이기든 이익이 나는 메모리 사업 자리를 정확히 조준해 집중한 겁니다. 물론 그 자리를 지키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메모리 값이 바닥일 땐 남들처럼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그런데 HBM 개발비만큼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 회사 역사상 가장 큰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과 마이크론이 같은 메모리로 HBM 1등 자리를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따돌리려면 해마다 수십조 원을 공장에 부어야 합니다. 여유 자금은 35조 원, 필요한 돈은 60조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돈이 가장 모이는 미국 증시 나스닥에 주식을 올렸습니다. 그렇게 약 40조 원을 새로 채웠습니다. 외국 기업의 미국 상장 중 역대 최대입니다. 이 돈으로 공장 짓는 속도를 올려 경쟁자들과 초격차를 만들어낼 예정입니다. 회장이 꺼낸 다음 목표는 AI의 대중화였습니다. 현재 AI 사용 요금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회장은 이 값이 너무 비싸다며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언뜻 이상하게 들립니다. AI가 비싸야 메모리도 비싸게 팔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계산은 반대입니다. 지금은 비싸서 쓰는 곳이 적습니다. 값이 내려가면 모두가 일상적으로 쓰게 됩니다. AI는 쓸수록 메모리가 더 필요합니다. AI 판을 더 키워서 메모리 수익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AI 경쟁에서 누가 이기든 필요한 메모리 사업을 정조준한 그 전략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값은 어떻게 낮추느냐? AI가 답 하나를 만들 때마다 데이터 센터에 비싼 반도체가 돌고 전기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싸고 효율 좋은 데이터 센터를 새로 지으면 AI 사용 요금이 줄어듭니다. 회장은 그런 데이터 센터에 파트너들과 1,000조 원을 모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를 만들어 이기려는 게 아니라 AI의 대중화를 이끌어내 수익을 내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회장이 말한 15년입니다. 이긴 기록보다 실패한 기록이 더 많았습니다. 유죄 판결, 감옥살이, 뒤처진 AI가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살아남았고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비결은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뒤떨어진 걸 인정하는 것, 누가 이기든 필요한 자리를 다시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흠 많은 사람도 흠 많은 회사도 설 자리만 잘 고르면 오래 갑니다. 종목을 보는 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회사는 누가 이기든 필요한 자리에 선 회사인가? 이 질문을 던지며 투자한다면 성공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AI가 이길지 맞히기보단 누가 이겨도 쓰이는 반도체나 전력 같은 자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분석은 모두 AI를 기반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궁금하시거나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